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눈밑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눈밑 수술의 종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하고 흔히들 이제 하안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피부로 들어가는 이제 수술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흔히 이제 눈 밑을 열어서 피부를 열어서 수술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원장님, 그거 하안검 수술 아닌가요? 하안검 수술하면은 눈이 막 뒤집어지고 눈이 막 무섭게 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안검외반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아래쪽이니까 하안검외반이라고 하는데, 이 하안검외반이 왜 일어나고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혹은 일어났을 때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눈밑의 모식도예요. 단층을 앞뒤로 내서 보는 모식도인데, 이게 눈동자가 되겠고요. 눈동자. 여기 이제 속눈썹이 되죠. 속눈썹이고, 이게 눈 위. 여기에 만약 뭐 선이 있다면 이게 쌍꺼풀이겠죠. 그리고 이 눈 밑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모식도가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눈밑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형태인데, 이걸 크게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 눈동자 있죠. 눈동자하고 이 속눈썹하고 이렇게 피부가 덮고 있잖아요. 층이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요 피부하고 이 근육들, 이거를 위층, 중간층, 밑층이라고 명칭을 제가 이제 편의상 붙여서 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위층의 문제냐, 아니면 이 지방이 들어있는 이 중간층 하고 밑층, 아래쪽들의 문제냐에 따라서 수술법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방 덩어리들 있죠? 왼쪽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 존재할 건데, 이 지방 덩어리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쪽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수문의 역할, 즉 댐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게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고 노쇠해 보이는 것은 물에 해당하는 지방이 많든지, 아니면은 댐에 해당하는 위층이 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늘어나지 않아도 이 위층이 힘이 없어지면 물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은 얘를 강화시켜 줘야 되겠죠. 이걸 뽑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강화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근데 수문은 제대로 있는데 물이 너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댐에서 방류시켜주죠, 그죠? 우리가 보통 방류해서 물을 내보내죠. 그것처럼 지방을 재배치하든지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층이 과다한 경우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젊은 사람한테서 많이 일어나요. 젊은 층. 나이가 든 형태에서는 댐에 해당하는 위층이 이제 허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구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댐의 힘보다 물이 많은 채로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댐이 영향을 받아서 댐이 빨리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지방을 조절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화가 늦게 오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아까 모식도를 보고 설명을 한 거를 실물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형태가 이제 20대 형태예요. 여기가 50이 넘은 50에서 60대 형태.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저 속에 있는 중간층 물이 많이 나온 거고요. 물이 많이 나온 거고, 지방 재배치라는 건 댐이 안에 공간이 너무 작아.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자 해서 이렇게 넓혀주는 형태예요. 제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얻는 건 뭐냐? 이 부위는 낮아지고 이 부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절로 맞게 된다는 원리가 지방 재배치의 원리인 거고요. 이 형태에서는 이 형태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주름이 좀 더 있는 형태고, 여기가 볼록 나오고 이 부위가 좀 꺼져 보이는 것 같고, 형태를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여기 앞쪽에 댐이 문제인 거예요. 댐이. 눈에는 뭐가 나오고 들어가 보이는데 댐이 문제이기 때문에 댐을 수리를 해줘야 돼요. 댐을 수리를 안 해주고 젊은 형태처럼 이 지방 조절을 아무리 해줘봤자 이게 허물어진 댐이 복구가 안 돼요. 댐이 허물어졌다는 가장 큰 증상은 댐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부위, 이 흔히 애교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쪽이 이게 힘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돼요.
결국은 이에 대한 수술은 지방이 과다하면 지방을 수술해준 지방 재배치를 하든지 안쪽에 지방에 대한 수술을 해줘야 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피부로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목적은 허물어진 댐을 다시 이 뼈에다가 외양각 뼈에다 고정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물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댐이 기능을 잘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댐을 만들어준 결과물로 애교살이 잘 보이게 돼요. 이 형태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데 아까 하나 더 설명을 더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수술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거 안검 외반될까봐 무서워하시고, 그 다음에 무서워 보일까봐, 애교살이 잘리는 형태로 이렇게 싹둑 자른다던데 무서운 형태로 될까 무서워하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 중에 피부를 자르거나 아니면 조작을 좀 잘못하게 되면 피부로 열고 들어가는 수술을 하면 안검 외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안검 외반 혹은 내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눈댐 있죠. 댐이 눈동자에 이렇게 탁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떨어지는 행위를 안검 외반이라고 그래요. 이게 반대가 안검 내반. 안검 내반이 되면 이제 눈썹이 이 눈동자를 찌르게 되죠. 표면적으로 바깥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이렇게 돼요. 눈꺼풀이 뒤집어 보이고, 여기에다가 뒤집혀 있으니까 일로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눈이 따갑고, 눈물이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코로 이렇게 눈물이 생성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눈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고 모양도 이상하고 굉장히 지내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안검 외반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위험 요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 리스크를 가진 형태들이 있는데, 눈이 큰 사람, 눈이 큰 분이 안검 외반에 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밀어내고 있잖아요. 눈이 크면은 눈이 돌출됐다는 뜻이고, 눈이 돌출됨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자꾸 밀어내겠죠. 그래서 눈이 안으로 매몰되어 있는 작은 눈을 가진 형태보다 큰 눈을 가진 형태의 사람에서 좀 높다. 그 다음에 원인이 또 있겠죠. 여기 댐이 약해. 댐이 약하면은 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연관이 이제 많이 되는 게, 이 형태는 사실상 이제 수술법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과도한 절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눈이 뒤집히게 된다는 거죠. 혹은 여기 붓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이눈 형태가 돼서 안검 외반이 오게 돼요. 그러면 안검 외반이 오면 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치료는 피부로 열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 건판을 잡아당기는 구축된 유착들이 있거든요. 유착들을 풀어주고 다시 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하면 돼요. 이게 수술 원리가 보면은 이제 뒤트임 복원 수술하고 비슷해요. 뒤트임도 복원을 하려면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눈을, 과다하게 노출된 이 떨어진 눈을 여기 뼈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뒤트임 복원 수술하고 이 안검 외반 거증술하고는 비슷한 수술이다. 그래서 뒤트임을 과도하게 하면 여기가 제가 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눈꺼풀 바깥쪽에 위층이 피부하고 근육이 댐인데, 이 댐이 딱 잡아주고 있는 외양각 뼈에서 좀 떨어뜨리는 행위를 맞아요. 뒤트임 터지려면은 여기를 좀 끊어줘야 되겠죠, 수술을 하면서. 그러면 이 뒤트임을 하게 되면 결국 정도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눈밑 노화는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안 만들어야 되겠죠. 안검 외반을 안 만들면 돼요.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도 눈이 안 뒤집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술기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하면 괜찮은데, 이는 방법은 저는 이제 쓰진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걸 댐이 약한데, 이 댐이 약하다고 해서 피부가 늘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잘라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를 이제 열고 들어가서 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댐이 처져 있으니까 앞쪽이 약해진 그 허물어진 댐 있죠? 댐을 원래 복구해주는 형태로 하면은 내반이 일어났으면 내반이 일어났지 외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상을 하면은 안검 외반이나 이런 무서운 형태 같은 게 안 생기나요? 좌측이 이제 수술 전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형태가 보니까 댐 부분을 역하는 앞층이 이게 허물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피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접근을 했고, 여기다가 다시 댐을 다 복원시켜 놨겠죠.
그 결과물로 여기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요 형태가 뭐죠? 애교살이라고 그러죠. 애교살. 애교살은 이거는 마치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애교살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냥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다시 복원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와요. 흉터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눈도 뒤집혀 있고. 이거는 같이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하는 수술인데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죠. 여기 절개선이에요. 여기가. 근데 흉터가 뭐 이거는 봉합을 잘 해야 되겠죠. 봉합을 잘 해서 복원을 잘 해야지 흉터가 안 보이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무서워 보이나요? 요 좌측눈이 참 무서워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이 눈이 무서워 보이나요? 어때요? 안 무서워 보이죠? 그냥 젊을 때로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기 전이 이제 무서워 보인다기보다는 나이가 들면 애교살이 소실되면서 무뚝뚝해 보여요. 이렇게 무뚝뚝해 보여요. 아무 표정이 없는 것처럼. 이게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애교살이 보이는 거죠. 수술을 이제 거상을 하는 형태로 하면 이 형태로 나올 것이고, 잘라내는 것도 잘 잘라내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 자르면은 이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자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저도 이 형태의 수술을 했었어요. 제가 옛날 수술 방법대로 했던 이제 형태인데, 보시면 옛날에도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열고 이제 수술을 한 거고요. 눈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도 이제 고식적인 상안검 수술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했겠죠. 눈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수술을 안 하기 시작한 거는 이게 옛날 형태로 복원이 안 돼요. 눈을 아무리 이렇게 잘 잘라내고 봉합을 아무리 잘해도 있는 형태로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이. 댐이 복원이 안 되고, 결국 댐이 복원이 잘 됐다는 게 이제 애교살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복원이 형태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좌측의 방법대로 수술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 무뚝뚝해 보이죠. 수술이 잘 돼도. 그래서 수술이 좀 미스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안검 외반이 올 것이고, 그죠? 답변이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눈 밑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틀려야 되는 이유하고, 안검 외반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